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달라진 모습에 대만 TSMC가 발칵 뒤집힌 현재 상황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중 삼성전자가 현재 강력히 밀고 있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깊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IBM, 엔비디아, 퀄컴 엄청난 팹리스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최근 몇 달 사이 공개된 삼성전자가 수주한 고객사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엄청난 기업들이죠. 사실 IBM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5나노 기반 반도체를 IBM과 삼성전자가 공동 협력하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즉 GAA 멀티 채널을 활용한 반도체 또한 같이 협업하여 만들었다는 소식도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협력 덕분인지 시작은 IBM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 중순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 즉 CPU죠. 파워10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하겠다고 IBM이 공개를 했죠. 그 다음 IBM을 이은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은 바로 또 이어졌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인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는 최근 발표를 통해 선보인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량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말이죠. 사실 이 삼성전자가 IBM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력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한때는 동지였다가 또 적이 된 상황도 있었죠. 어찌 되었든 지금은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고객사임이 분명하고 이 두 회사의 수주를 생각해 봤을 때 꽤나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나 IBM은 반도체 설계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즉 팹리스라고 보시는 게 속 편하실 텐데요. 삼성전자는 물론 자사칩 물량도 설계하고 기타 수주를 받는 회사의 설계도 도와주는 일도 하지만 어찌 되었건 베이스는 제조기업입니다. 즉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와 생산을 하는 기업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업체가 수주업체에 대해서 즉 고객사 현황을 아무렇게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발표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고객사들이 딱 제품을 설명하면서 어디와 협력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협력한다, 8나노 공정을 활용한다, TSMC와 7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협력한다,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IBM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협력하겠다고 먼저 밝혔죠. 그만큼 삼성전자와 이제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중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 거대한 두 회사가 삼성전자의 칩을 맡겼다는 의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그리고 생산력을 분명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퀄컴이죠. IBM, 엔비디아에 이어 최근 퀄컴 스냅드래곤 4 시리즈도 이 삼성전자가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5G AP 제품인데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중저가 폰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힌 파워10 그리고 지포스 RTX 30 시리즈, 즉 엔비디아의 제품이죠. 더 나아가 퀄컴의 5G AP는 모두 차세대 제품이고 일정 부분 이상 혹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군에 속합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력과 실력,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3년 전만 해도 사실 이 파운드리 매출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11조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5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20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매출이 2배 가까이 상승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그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TSMC와 겨룰 정도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은 꽤 월등합니다. 작년 4월 일본 수출 규제 약 두세 달 직전에 EUV를 활용한 7나노 제품을 전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당시 마스크를 활용한 생산을 하던 TSMC에게는 꽤나 적잖은 충격이었을 건데요. 특히 팹리스 업계들의 관심도 삼성전자에게 매우 쏠렸던 것이 사실이죠. TSMC가 5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생산한다면 이와 거의 동시에 삼성전자 또한 5나노 제품을 생산합니다. 실제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는 5나노 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5나노 2세대 그리고 5나노 공정 기반 하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4나노 제품도 준비 중이죠. 웃긴 것이 삼성전자가 따라온다 혹은 더 나아간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 대만 TSMC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 TSMC는 3나노를 하겠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하고 이제는 2나노를 하겠다, 얼마를 투자하겠다, 바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말이죠. 이런 부분은 분명 대만 TSMC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0나노 이하 공정을 활용하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두 기업뿐입니다. 물론 TSMC가 전량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일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즉 공정 기술력이 TSMC와 겨룰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최근 약 10년 동안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은 대부분 모바일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워10이나 지포스 RTX 30 시리즈, 즉 PC 제품으로까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사업 영역이 이제는 저전력 모바일 프로세서 중심에서 고성능 컴퓨팅, 즉 HPC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든 결과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기 때문이고 그 베이스는 바로 기술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삼성전자는 201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갤럭시 시리즈를 위해 생산했던 자사 제품인 엑시노스와 애플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14나노 이후 삼성전자를 떠났고 기타 다른 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미국과 러시아는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 번째 핵무기 통제 협상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마셜 빌링슬리 군축 담당 특사는 협상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영역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도 했지만 여전히 핵무기 수량 문제가 주요 문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러시아가 이 협상을 타결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 것이라며 공은 러시아에게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러시아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잡한 조약 문제를 재협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에 체결한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미국 CSIS 북한 SLBM 발사 준비 정황 포착 북한의 중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성 사진에서 함경남도 신포 조선선의 선박 여러 척이 포착됐다. 이 선박들 중 하나가 북한이 기존의 SLBM 수중 발사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한 예인선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CSIS는 이러한 움직임은 수중 시험대 바지선에서 SLBM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사한다면서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신형 SLBM인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SLBM 시험 발사를 북한이 2018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과 대화에 나선 이후 가장 도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부터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한 상태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북한과의 진전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부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한 북극성 -3형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킬로미터, 거리는 약 450킬로미터로 단지됐다고 밝혔다. 미국 제외 5개국 이란 핵합의 지키기로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이를 2015년 핵합의 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통신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이란 대표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이 합의는 미국이 최근 유엔의 핵합의에 규정된 이란 제재 복원 절차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헬가 슈미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참가국들이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고 도전이 제기된 가운데에서도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최고 군축 담당 관료인 푸중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핵합의를 깨뜨리려 시도하고 있다. 대표들은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이 제재 복원 절차를 시작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데 모든 나라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이란이 핵 활동이 의심되는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핵합의 유지를 위해 잠재적 인화점 중 하나를 제거한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5개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핵합의 허용치 이상 비축하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핵합의 준수를 재차 촉구했다고 푸충 대표는 덧붙였다. 이란 대표인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차관은 회의 직후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자국의 국영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제재 요구에 대한 5개국의 입장이 향후 협력의 길을 명확히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 5개국 및 독일과 이란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개국은 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핵합의에서 규정한 이란 제재